교육 특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IT라든지 VR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저를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신 만큼 또 펴주셔서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저도 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또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더욱더 공정하게 뉴스톡톡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서지영 부산 동래구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지영입니다. 주진우 해운대갑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입니다. 네, 두 분 다 공천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제 나흘 정도 남았는데요. 5월 30일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벌써 당선된 지 한 달 하고 단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등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등원 전에 가능하면 우리 동래구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고 선거 때 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당직을 맡아서 또 당의 앞으로 비대위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그 부산 시민들께서 한 번 더 우리 국민의힘을 믿어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산시가 한 번 더 도약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부산 지역 발전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이죠. 부울경 당선자, 초선 당선자이시죠. 14분이 한남동 관제에서 만찬을 했는데 분위기하고 또 부산 얘기가 좀 적극적으로 오갔는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먼저 그 개헌 저지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바람에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결국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울경 주민들 또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만큼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서 또 부산시의 도약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굉장히 우리 대통령님을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저도 배웠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당선인 분들 축하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그 초선 당선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당부하시고 논의한 얘기들이 오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또 염려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크게 또 승리를 안겨주신 부산 시민들에 대한 정말 감사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분은 초선 의원이신데다가 비교적 젊은 세대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런가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일하는 정당 또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운 얘기다. 근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 듣지 않았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좀 분명하게 그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동안의 지역에 있는 여러 현안들 이 매번 선거 때마다 주요 현안과 수건 사업들은 계속 반복돼 오지만 선거 기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든 지역구의 수건 사업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지만 그거를 좀 전략적인 순위도 배치하고 또 우선순위도 정해서 차근차근 추진한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지금 특검법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이너한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물가 등등해서 굉장히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은 좀 더 정치공학적인 프레임 속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생 정책 위주로
확실히 전환하는 정당이 향후에 국민들의 또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일하는 국회의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이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네,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셨는데요.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나 그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보다 여야가 그 굉장히 강한 대치 속에 대치 국면이 국민들 앞에 더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그 국회가 갈등의 장소로 그다음에 정쟁의 대결의 장소로 보여졌던 게 아마 실망을 드렸던 네,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주진우 당선인님이나 저나 이제 그 비교적 그래도 그 젊은 당선인들로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민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 나간다면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만이 아니라 국회 자체가 신뢰를 좀 더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논쟁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어떤 정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좀 더 품위 있게 서로 대화하고 또 굉장히 가치 있는 논쟁을 해 간다면 그 속에서 우리 정치 문화가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그러한 역할을 저희 초선 당선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1대 중에 나왔던 그 부산 중심의 부산을 포함하는 굉장히 큰 이슈가 그 부울경 메가시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행정통합 경제동맹하다가 결국은 지지부진해졌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 경북 TK 행정통합하니까 또 갑자기 부울경 통합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 부울경이 하나로 되는 게 서로 상생 발전에 필요하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22대 국회에서는 좀 잘 되겠죠? 네. 네. 저는 뭐 당연히 추진돼야 되는 네, 방향이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특히 교통체계가 좋기 때문에 저희 해운대에서 울산까지 가는데 그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렇죠. 몇십 분 단위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울경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이 부울경 동맹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통합을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의 이점이 뭐냐. 네. 각 그 행정구역별로 소위 말하는 애양심도 있고 그때 그 고향에 대한 전통도 있고 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확실한 이득이 있을 때 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기업들도 많고 또 경남 쪽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 간에 좀 협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서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나 울산시나 경남도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경제 분야의 교류가 활성해지면 결국에는 행정통합 쪽으로 가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폭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서 당선인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까지도 많은 아이디어들도 나왔고 실제로 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그 뭐 실천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울경 그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다 좌초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네. 너무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한 얘기인 것 같고요. 여전히 경제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제 협의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27년까지 어떤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주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런 경제 동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들에 대한 논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주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들도 좀 더 저변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부울경 지방에 있는 그 강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두루두루 정책금융의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네, 하자는 네. 취지입니다.
부산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요구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이 아마 우리 뭐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가장 그 힘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다룬 게 바로 산업은행 이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결국 또 안 되고요. 22대 국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또 이제 큰 야당, 야권이 있는데 좀 잘 되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될 문제인데 네. 민주당은 다른 정쟁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결단을 쉽게 내리는데 왜 이렇게 우리 부산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쩌면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 시작, 매개가 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산업은행법 문제가 바로 민주당이 부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민주당 정치인들 얘기 다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얘기 다르고 어찌 보면 민주당이야말로 수도권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닌가,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뭐 시장님께서 갔을 때도 그렇게 홀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참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그 지방을 존중하는, 그 민주당이 늘 얘기했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산업은행법 문제만큼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그런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네. 산업은행 이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왜 우리가 이거를 1호 법안처럼 생각을 하냐면요. 네. 결국은 산업은행에 있는, 단순히 산업은행에 있는 거기 계신 근무하는 분들이 와서 여기서 지역에 무슨 식당을 이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 부울경 지방에 있는 그 강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두루두루 정책금융의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네, 하자는 네.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좀 더 경제 활성화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은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부산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맞습니다.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심판해 주시기를 저는 감히 요청드립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조기 개항한다라고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점 항공사가 없는 게 에어부산에 분리 매각해라 이러는데 지금 결국 대한항공 쪽에서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랑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거래 이슈가 있어서 이 통합에 관해서 각 그 해외 글로벌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독점이 아닌 거점 항공사를 분리해내서 지방에 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네. 이 지금 아직은 키가 산업은행과 또 정부가 대한항공은 그 국적 항공사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부산시와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대한항공의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또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한 논리로 하면 통합해서 어딘가 여러 저가 항공사를 통합하면 좋다고 하지만 최소한 통합한 항공사를 본사만큼은 부산에 둬야 된다. 네네. 대안으로. 네네. 그런 대안이라도 같이 모색해 가면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큰 이슈가 연계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께 좀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부산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의 동서 불균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당선님께서는 동네 안에도 동네 내부에도 불균형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내용을 좀.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한쪽 지역은 굉장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어느 한쪽 지역은 굉장히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고 네.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구하는 인프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노인 복지 중심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는 또 그러한 인프라 수요가 또 굉장히 부족하고 네. 그러한 동래구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그러네요. 저로서는 네네.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마 도시 전체, 부산시 전체에서도 이런 불균형 문제가 있고 각 그 구 안에서도 선거구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뭐 몇 가지 공약도 내놓았지만 부산시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에 대한 문제이고 또 이런 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인접 지역구도 또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그리고 각 그 지역구 차원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네.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도 뭐 우리 부산에서는 굉장히 그 주거 문화가 발달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냥 또 관광 지역이기도 한데 최근에 노후 신도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해운대의 교통량과 또 교통 이렇게 소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지금 그 노후도가 수도권 지역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재건축을 주민들이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준비해왔던 부분보다는 현재 좀 출발이 더딘 편인데요. 이미 부산시에서 그 자동 그린시티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요건만 갖춘다면 또 주민 동의만 얻어서 전폭적인 지지만 얻는다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과밀한 지역을 조금 더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 간 특히 동서균형 발전 등 네. 그 부산의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이 좋아야 여기저기 이동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지역 간 교류도 늘어나서 사실 해운대나 동네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같이 발전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소비력도 더 좋아지고 양쪽이 다 장사가 잘 되는 윈윈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해운대 지역에 이제 제가 공약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반송 터널을 지금 부산시 추진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반송 터널을 좀 신속히 착공해서 반송 터널이 이어진다 그러면 외부 순환도로가 거기가 마지막 골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마지막 골이라서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도로의 핵심은 이 원을 그려줘야지 언제 어느 때든 외곽 순환도로를 통해서 멀리도 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부산의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외부 순환도를 빨리 완성을 해서 해운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의 다른 지역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은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의 편의성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마도 엔데믹 전후 해가지고 느낌상 생활정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정치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 먹고 살기 위한 일거리, 직장이 없으니까 부산 청년들이 또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서당선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뭐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책 같은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젊은 청년들의 이제 인구 유출도 심각하고 또 덩달아서 사실 저출생 문제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의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 동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부산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저출생이라든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부산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들이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일자리가 있어야 그 경제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요구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이 아마 우리 뭐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가장 그 힘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부산이 이제 뭐 항만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금융 도시로서 이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미래 산업과 관련된 그런 먹거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IT 기업들을 좀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뭐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조금 파격적인 혜택들을 좀 주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청년들이 부산에서 정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과 출산, 양육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곧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초선으로 국회에 드디어 들어가시게 되는데 각오와 함께 시민분들께 인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저희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 열심히 2배, 3배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실망하셨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문화를 바꾸고 정치의 품격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생 중심의 여야 협치, 이 부분 저희가 확실히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야당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들어줄 것은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지만 반대로 야당이 민생과 상관없이 정쟁용을 일삼는다든지 아니면 폭주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견제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자꾸 부르짖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다짐이 됐는데요. 제가 선거 기간에 약속드린 대로 정치적인 특권이나 이해관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 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부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포용하는 정치를 펼쳐나가는데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인데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